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안개 자욱한 감자밭에서 으랴차 으랴차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감자들. 징하게 안 나오네. 하며 투덜거리는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마을에서 제일 힘 좋기로 소문난 덕팔이었답니다. 어이, 덕팔아. 오늘도 일찍 나왔구만. 지나가던 할멈이 말을 건넸지요. 아이고, 할멈. 감자가 땅속 깊이 숨었는지 통 안 나와요. 하며 덕팔이는 시원하게 웃었답니다. 아따, 네 힘으로도 감자가 안 나온다고? 세상에나. 할멈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포기는 못하지라. 이놈의 감자. 내 힘으로 꼭 캐고 말 테요. 하며 덕팔이는 다시 쇠스랑을 들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들릴 듯 말 듯한 여인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살려주세요. 덕팔이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얼른 뛰어가서 보니 마치 이상한 것에 취한 듯한 여인이 찢어진 옷자락을 부여잡은 채 가슴을 부여잡고 허벅지를 베베 꼬며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 찢어진 저고리 사이로 하얀 살결이 드러났고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었답니다. 어이쿠, 웬 떡이 굴러왔다? 덕팔이는 놀란 눈으로 쓰러진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시오? 하고 말을 걸어보았지만 이미 정신을 잃은 듯했지요. 이러다간 큰일 나겠구만. 덕팔이는 망설임 없이 여인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고, 쬐끔한 것이 겁나 무겁네.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초가집으로 향했답니다. 집에 도착한 덕팔이는 헌 이불을 깔고 여인을 눕혔습니다. 이런 꼴로 다니면 남정네들한테 잡혀먹기 딱 좋지. 하며 찢어진 옷을 대충이나마 꿰매 주었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여인이 깨어나 주변을 둘러보더니 벌떡 일어났답니다. 내 이놈 누구냐? 날카로운 눈빛으로 덕팔이를 노려보았지요. 나는 덕팔이. 이 동네 힘 제일 센 바보 장사여. 덕팔이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순박한 미소에 여인의 날카로운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덕팔이와 여인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지요. 이 여인의 정체가 도적대를 이끄는 여두목 해령이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덕팔이의 초가집에서는 구수한 죽 냄새가 솔솔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아이고, 시상해. 저렇게 삐쩍 말라가 어디다 쓰겠노. 덕팔이는 아궁이 앞에서 죽을 끓이며 해령의 가녀린 몸매를 흘끔거렸답니다. 쬐끔한 게 뼈만 앙상해 서리. 내 살뜰히 챙겨야겠소. 해령은 덕팔이가 자신을 훔쳐보는 것을 눈치챘지만 모른 척 저고리 깃을 살짝 여미며 말했지요. 푸아. 아니, 이중맛이 왜 이러냐? 해령이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웃음이 터졌습니다. 내가 예전에 도적 두목일 때는 밥상 하나에도 산해진미가 가득했는데 해령은 잠시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는 수백 명의 부하들이 칼을 차고 자신을 받들었고 강원도 전역을 호령하던 여장부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해령은 문득 덕팔이의 순박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서툰 정성이 담긴 죽 한 그릇이 예전에 화려했던 밥상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답니다. 아이고매, 맛이 없소? 내가 처음 끓여보는디. 덕팔이가 긁적이며 멋쩍어 했는데 그의 떡 벌어진 어깨가 움직일 때마다 해령의 눈길이 살짝 머물렀답니다. 죽에 감자 덩어리가 이렇게 크면 어찌 먹나? 아주 돌덩이 같구만. 해령이 투덜거리면서도 웃음이 가시질 않았지요. 그 순간 그녀의 하얀 목덜미가 은은히 비치자 덕팔이는 얼굴을 붉혔답니다. 그래도 이 바보가 정성껏 끓였는디 한 숟가락만 더. 덕팔이가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바라보았고 그 순수한 눈빛에 해령은 마음이 약해졌지요. 아이고, 알았어. 해령은 한술 한술 비우면서 슬쩍 덕팔이의 단단한 팔뚝을 눈여겨보았답니다. 어여, 잘 묵는구만. 내 손맛이 그래도 괜찮은갑소? 그런데 어쩌다 그런 꼴을 당했소? 해령은 거짓말을 늘어놓았지요. 나는 그저 장사꾼 딸인디 나쁜 놈들한테 쫓기다가 그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자 바보 덕팔이는 무심코 그녀의 어깨를 감쌌답니다. 아따, 참말로? 아가씨가 그런 고생을. 바보같이 순진한 덕팔이의 따스한 손길에 해령의 심장이 이상하게 쿵쾅거렸지만 이내 진정시켰지요. 아가씨, 이제 몸도 좀 나았으니께 나랑 같이 밭을 좀 거들어 볼란가? 덕팔이의 제안에 해령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순박한 미소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하지만 아이고, 시상해.
안 되겠소. 비실비실 힘도 없고 이리 예쁜 아가씨가 흙 묻히면 어쩌겠소? 덕파리는 투박한 손으로 혜령의 손을 살며시 잡아 끌었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숨결이 살짝 부딪혔답니다.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마을살이는 꽤나 정겨웠지요. 이랴! 영차! 덕파리는 마을 어귀에서 무거운 짐꾸러미를 번쩍 들어 올렸답니다. 아이고, 덕팔이 너같이 힘센 사내가 있어. 우리 마을이 살만하구먼. 인물도 좋고 힘도 장사고. 허이구, 덕파리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요. 어메, 덕팔이가 전에는 다리 부러진 송신의 소를 업어다 준 일도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지.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지. 작년 가뭄에 우물이 말랐을 때 저 바보 덕팔이가 혼자서 사흘 밤낮을 파더니 결국 샘을 찾아냈잖아. 힘도 장사지만 마음은 아기처럼 순하다니까. 그러게 말이요. 어릴 적엔 마을 아이들이 바보라고 놀려도 늘 웃기만 하더니 누가 어려운 일 있다 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덕파리였지. 장터 할멈들이 연신 엄지를 치켜 세웠지요. 혜령은 그런 덕파리를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답니다. 허나 아깝지라. 덕팔이가 머리가 좀만 더 좋았어도 양반가의 대릴 사위로도 갈 수 있을 텐데. 할멈들이 아쉬운 듯 혀를 찼답니다. 혜령은 그런 덕파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리 순수한 마음이 오히려 더 귀하지 않은가. 아가씨, 이것 좀 보쇼. 덕파리가 갑자기 커다란 수박을 들고 왔습니다. 아니, 이걸 어디서 갖고 왔어? 혜령이 놀라 물었지요. 허허, 장터 할배가 주신 거요. 내가 짐을 날라줬더니 갖고 가서 먹으라고 했지비. 덕파리는 많이 먹는다고 젤로 큰 걸 줬소. 덕파리의 해맑은 웃음에 혜령의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달빛 아래 마을 뒷산에서 수박을 먹던 덕파리가 불쑥 말을 꺼냈는데 나는 혜령이가 참말로 좋다. 뭐라고? 혜령은 당황해 수박씨를 뱉었지요. 혜령이 웃는 모습이 꼭 달님처럼 고와서 가슴이 자꾸 쿵쾅거린단께. 혜령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순수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덕파리를 보며 나 같은 도적 두목이 이리 맑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될까? 하고 망설였지요. 나는 안 돼. 혜령이 고개를 돌렸지만 덕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답니다. 덕파리는 그래도 괜찮다. 덕파리는 평생 혜령이만 보고 살 테니께. 그 순간 혜령의 가슴 한켠이 시큰하게 저려왔답니다. 그런데 이튿날 마을 주막에서는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오갔지요. 아이고, 듣자하니 도적대가 통째로 몰살당했다는디. 주모가 소곤거리며 말했답니다. 아니, 그게 아니란께. 도적대 두목이 사라진 뒤로 다들 뿔뿔이 흩어졌다 하더만. 술꾼이 한 말에 혜령의 귀가 쫑긋 섰지요. 허, 그라제? 듣자하니 그 도적대 두목이 여자라던디. 그러고 보니 그 여두목이 이끌던 도적대는 다른 도적패하고는 달랐다 하더만. 그려. 가난한 백성들 곡식은 손도 안 대고 양반네 지고 가는 쌀자루만 노렸다지 뭔가. 듣자하니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혈혈단 신이었는데 그 말이 맞아. 흉년에 굶어 죽어가는 마을엔 꼭 쌀자루가 하나씩 굴러 들어왔다는 소문도 있었지. 그래서 백성들은 혜령이 도적대를 의적이라 불렀다 하더라. 주모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답니다. 혜령은 옛 기억이 떠올라 쓴웃음을 지었지요. 의적이라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 여도적 두목의 부하들 중에는 인근 마을의 도적대 두목인 백호파에게 잡혀가서 아주 험한 꼴을 당하고 있다 카던데 여두목은 그 사실을 알란가 몰라. 혜령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답니다. 이런 제기랄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이쁜이 혜령아, 여기 있었네? 오늘은 내가 만난 거 사줄 수 있다. 덕파리가 감자 한 배미를 다 팔았다요. 혜령은 덕파리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요. 덕파라, 나 이제 덕파리와 헤어져야 할 것 같아. 덕파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싹 가셨답니다. 아니, 우리 혜령이가 덕파리만 놔두고 혼자 어디를 간단 말이오. 덕파리가 허둥지둥 혜령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혜령은 고개를 저었지요. 내가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어. 미안하다. 그럼 덕파리도 같이 갈 거다. 덕파리 힘이 얼마나 세다고. 안 돼. 위험해. 넌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니까. 앞으로는 나 같은 사람하고는. 혜령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지요. 그때였습니다. 혜령 두목, 여기 있었소? 주막 밖에서 칼을 찬 사내가 불쑥 나타나 혜령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차. 혜령은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두목 큰일 났습니다.
연마을 산적놈들이 기습을 해서 우리 부하들을. 사내의 말에 해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답니다. 덕팔아 미안하다. 해령은 덕파리의 순박한 눈빛을 피해 고개를 돌렸지요. 내가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어. 해령이는 못 간다. 덕파리는 힘이 세다. 덕파리가 해령의 소매를 붙잡았지만 해령은 단호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잊어. 그렇게 해령의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한편 그 시간 깊은 산속 도적대 소굴에는 백호 도적패의 두목이 해령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오래전부터 해령의 도적대와 영역 다툼을 하던 자였지요. 흐흐흐, 드디어 왔구나. 해령아, 백호 두목은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부하들을 어찌했소? 해령이 이를 악물며 물었지요. 부하들. 아, 저기 있지. 백호 두목이 손짓하자 동굴 깊숙한 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이렇게 왔으니 내 부하들은 이제 풀어주시오. 조건이 하나 있다. 내년이 내 여자가 되면 모두 살려주마. 백호 두목의 기름진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해령은 창백한 얼굴로 주먹을 움켜쥐었지요. 좋소. 하지만 먼저 부하들을 풀어주시오. 백호 두목은 껄껄 웃으며 고개를 저었답니다. 그 전에 먼저 내 몸부터 보여주는 게 순서겠지. 이리 와. 그의 거친 손이 해령의 팔을 잡아챘지요. 이런. 해령이 몸을 빼내려 했지만 백호 두목의 힘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길이 해령의 저고리를 더듬기 시작했고 하얀 살결이 드러났지요. 이런 기가 막힌 몸매를 숨기고 있었다니. 백호 두목의 뜨거운 숨결이 해령의 목덜미를 적시자 해령은 눈을 질끈 감았지요. 이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 백호 두목의 거친 손길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려는 그때였습니다. 쾅! 동굴 입구에서 커다란 소리가 났고 이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답니다. 해령각시야, 내가 왔다. 바보 덕파리가 왔다. 덕파리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불길 속에서 나타난 그의 모습은 마치 천하무적 장사처럼 보였답니다. 아니, 이 감자처럼 생긴 놈은 누구냐? 백호 두목이 소리치며 해령을 밀쳐냈습니다. 이런 나쁜 놈, 우리 해령이한테 이런 못된 짓을 했단 말이야? 이놈 오늘 뒤진 줄 알아? 덕파리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답니다. 평소의 순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요. 고작 산골에서 감자나 캐던 놈이. 백호 두목이 비웃으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쨍그랑 덕파리의 주먹이 백호 두목의 턱을 강타했지요. 아이고, 이놈의 힘이 장난이 아니구만. 이놈들아! 당장 잡아! 도적대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만 덕파리는 마치 춤을 추듯 가볍게 피하며 주먹을 날렸답니다. 으랴차, 이것들이 감자보다도 더 물렁하구만. 덕팔아, 조심해. 해령이 소리쳤지만 덕파리는 벌써 도적 대여섯을 쓰러뜨리고 있었지요. 날마다 감자를 캐며 다져진 그의 팔력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었답니다. 이 감자처럼 생긴 놈은 도대체 정체가 뭐야? 백호 두목은 점점 뒷걸음질 치다가 그만 횃불을 떨어뜨리고 말았는데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고 동굴은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이쁜 해령아, 얼른 오소. 덕파리가 해령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달빛 아래로 뛰쳐나온 두 사람의 뒤로 도적대 소굴이 붓게 타올랐지요. 그리고 잠시 뒤 불길이 잠잠해진 후 해령의 부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해령 두모, 이제 저희는 어찌하면 돼요? 해령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단호하게 말했지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거라. 나는 더 이상 도적의 길을 걷지 않을 것이다. 부하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하나둘 고개를 숙였답니다. 두목님 덕에 우리도 새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령의 도적대는 해체되었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부하들을 바라보던 해령의 손을 덕파리가 꼭 잡은 채 길을 재촉했답니다. 한편 해령은 부하들에게 새 삶을 살겠다고 했지만 막상 생각하니 어디로 가서 무얼 해야 하는지도 깜깜했지요. 젠장, 이제 어딜 가야 하는겨? 한참 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숨을 헐떡이며 멈춰섰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왔지요. 아이고 매, 바보 덕파리 살려. 이것들은 또 무엇이여? 덕파리가 해령을 감싸 안으며 외쳤습니다. 이 촌놈이 감히 백호 두목님의 여자를 데리고 어딜 도망가나? 어둠 속에서 도적대들이 나타났는데 외부에 있던 도적들이 백호 두목이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덕파리와 해령을 쫓아 매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쁜 해령아, 바보 덕파리만 믿어라. 덕파리 힘세다. 덕파리가 앞을 막아섰지만 해령은 칼을 뽑으며 말했답니다. 덕팔아,
이제 내 차례요. 부하들도 모두 풀려났고 나도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제. 순식간이었습니다. 해령의 몸이 달빛 사이로 휘돌았고 퍽퍽 도적들이 하나둘 나가 떨어졌지요. 아니, 우리 해령이가 이렇게 쌈박질을 잘했는감? 내가 그저 약한 아가씨였겠소? 해령의 칼이 번개처럼 도적들의 급소만을 노렸고 덕파리도 우렁찬 함성과 함께 도적들을 향해 달려나갔지요. 으랴차! 이놈들아! 우리 해령한테 덤비다니! 덕파리의 주먹은 마치 감자를 캐듯 도적들의 턱을 파고들었답니다. 어둠이 내린 산속에서 두 사람의 호흡이 맞아떨어지며 도적대들은 순식간에 쓰러졌지요. 한편 그 시각에 한양의 깊은 산중에 백호파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스승님, 백호 도덕대가 전멸했다고 합니다. 검은 표범 문양이 새겨진 도포를 입은 사내는 백호의 스승이자 전국구 도적대의 두목인 흡표였답니다. 내 제자를 건드린 자 반드시 피를 보아야겠구나. 흡표의 서늘한 눈빛이 강원도를 향해 번뜩였고 새로운 위험이 두 사람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요. 한 달 뒤 강원도 깊은 산속 작은 오두막. 아침 안개가 자욱한 산자락의 해령은 아침 이슬을 맞으며 빨래를 널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덕팔이 옷은 날마다 땀으로 범벅이여. 그런디 얼마 전까지 강원도 산고를 호령하던 내가 이렇게 땀에 젖은 남정네 옷이나 빨고 있다니 나도 참. 해령이 한숨을 쉬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맴돌았는데 덕파리의 땀 묻은 적삼을 들여다보며 그의 떡 벌어진 어깨가 떠올랐지요. 한편 뒷산에서는 으랴차, 으랴차 덕파리의 우렁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해령이 가르쳐준 무술을 연습하는 소리였지요. 나무를 향해 주먹을 날리고 바위를 걷어차는 소리가 산속을 가득 메웠답니다. 감자 캐던 힘으로 저리 빨리 무술을 익히다니 참말로 신기하네. 해령은 덕파리의 모습을 지켜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덕파리는 날이 밝기도 전부터 일어나 무술 연습을 했는데 해령이 가르쳐주는 무술 동작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익혔답니다. 아이고, 덕파라, 그건 그리 하는 게 아니여. 해령이 덕파리의 자세를 고쳐주면 아하, 이렇게 하는 거였소? 하며 금방 익혀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허이고, 세상에 이리 쉽게 배우다니. 해령은 덕파리의 놀라운 습득력에 연신 감탄했답니다. 그의 순수한 웃음 뒤에 숨은 천부적인 재능이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요상한 느낌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이 기운은 흡표, 분명 그자의 기운이야. 덕파라, 어서 이리 와야 해요. 해령의 다급한 외침에 덕파리가 달려왔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해령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순수했지요. 해령이 덕팔이 불렀어? 덕파리가 허리춤에 땀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근데 해령이 얼굴이 왜 이리 하얗냐? 귀신이라도 봤소? 흡표, 그자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어. 해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무서운 도적 두목이자 백호의 스승이여. 우리를 쫓아올 자. 해령이는 겁내지 마라. 바보 덕팔이는 힘도 세다. 이 덕팔이가 해령이 지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무술을 배웠는데 흡표고 백표고 썩은 감자처럼 어깨 버릴 테니 걱정 마라. 덕팔이 힘세다. 해령은 덕파리의 순박한 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 바보 같은 사람. 흡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도 모르고. 하지만 그의 든든한 품에 안겨 있으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답니다. 이쁜 해령아, 오늘은 발차기 가르쳐줘. 덕팔이 다리는 무쇠다리. 덕팔이는 힘도 세고 발차기도 잘한다. 덕파리의 해맑은 웃음에 해령의 걱정도 잠시 녹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까마귀 울음소리가 불길한 예감을 전하고 있었지요. 잠시 후 오두막 안에서는 덕파리가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 있었답니다. 아이고, 덕팔이 춥다. 이 바보 같은 사람. 땀은 그리 흘리더니. 이쁜 해령아, 덕파리가 해령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우리 이대로 도망만 다녀야 하는겨? 달빛이 창가에 비치자 해령의 하얀 얼굴이 은은히 빛났답니다. 덕파라, 내가 못된 년이제. 나 때문에 네가 고생이여. 아니요. 덕파리가 벌떡 일어섰다가 천장의 머리를 쿵 찍고 말았지요. 아야야. 에그, 이 정신없는 사람. 해령이 덕파리의 이마를 살피려 다가가자 덕파리는 그만 균형을 잃고 해령과 함께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매. 해령이 놀라 소리쳤지만 이미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답니다. 저 해령아 씨야. 덕파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내가 힘이 좋은 건 장점이여. 근디 머리가 나빠서 늘 걱정이었는디. 혜령은 덕파리의 순수한 눈빛을 바라보았지요. 이 바보야. 그 바보 같은 게 너희 가장 큰 매력인 줄도 모르고.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입술이 조심스레 가까워졌고 혜령의 손이 덕파리의 허벅지에 살며시 닿았지요. 혜령아 씨야. 덕파리 기분이 이상혀. 덕파리 머리가 요상하게 어지러지러고. 그것이 꿈떡거리는 게. 혜령이 한숨을 쉬었지만 입가엔 미소가 어렸답니다. 이 바보야. 눈 감고 가만히 누워 있어라. 옛날에 부하들이 그러던데 여자가 이럴 때는 그냥 눈을 딱 감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였구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겨? 덕파리가 떨리는 손으로 혜령의 치마폭을 만지작거리자 눈을 감으라니께. 혜령이가 덕파리의 이마에 딱밤을 한 대 때리고는 저고리끈을 살짝 풀자 덕파리는 얼른 고개를 돌렸답니다. 아이고매. 이게 못이여. 달님이 보시는데. 그렇게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고 달님은 구름 속으로 살짝 숨어 두 사람의 첫날 밤을 지켜주었다고 하네요. 이튿날 새벽 산속은 유난히도 적막했는데 멀리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아이고, 귀신도 아니고 웬 늑대 소리여. 혜령이 오두막 문을 열다 말고 얼어붙었습니다. 오두막 주변으로 검은 호랑이 문양을 새긴 깃발들이 꽂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혜령아 씨, 왜 갑자기 멈춰? 쉿. 혜령이 덕파리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사방에서 싸 하는 소리와 함께 흡표의 부하들이 나타났답니다. 이렇게 만나니 반갑구나. 검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흡표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의 눈빛은 마치 독사처럼 차가웠답니다. 아이고매. 아침부터 손님이 왔구만. 감자나 삶아드릴까? 덕파리가 순진하게 말하자 혜령은 이마를 짚었지요. 이 바보야. 내 놈이 내 제자 백호를 죽인 그놈이더냐? 흡표의 목소리에 나무십들이 떨어졌답니다. 백호라고? 그 호랑이 무늬 말씀이시구만. 살아있다니께요? 아이고, 머리야. 덕파라. 입 좀 다물어. 혜령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흡표의 손에서 검은 빛이 번쩍였고 순식간에 오두막 기둥이 두동강 났지요. 으악. 혜령아, 이 양반이 좀 무서운 양반이여. 혜령은 재빨리 칼을 뽑아들었고 덕파리는 주먹을 불끈 쥐었답니다. 흡표의 입가에 냉소가 맺혔지요. 내 제자의 원수, 오늘 피를 보아야겠구나. 으랴! 순간 덕파리가 달려들었지만 흡표의 손끝이 스치자마자 몸이 훅 날아갔답니다. 아이고, 이 양반 힘이 장난이 아니다. 덕팔이 날았다. 덕파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흡표가 번개처럼 움직였답니다. 야! 흡표의 손이 혜령의 목을 거머쥐자 혜령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혜령아 씨여. 덕파리가 달려들려 했지만 흡표가 혜령을 절벽 끝으로 끌고 갔답니다. 한 발짝만 더 가까이 오면 인연을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다. 이 나쁜 양반놈. 덕파리의 눈에서 불길이 일었지요. 혜령이를 놓아라. 이제야 제대로 된 표정을 짓는구나. 흡표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분노에 차서 날 노려보아라. 그때였습니다. 덕파리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지요. 흡표의 왼쪽 다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하. 덕파리가 갑자기 밝게 웃었답니다. 거기 흑곰, 아니 흡표 양반, 혹시 왼쪽 다리가 아프시오? 뭐라? 흡표가 당황한 사이 덕파리는 벌써 움직이고 있었지요. 내가 감자 캘 때 다리 아픈 사람들 많이 봤는디. 이악! 흡표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혜령이 소리쳤습니다. 덕파라, 조심해. 으랴차! 순간 덕파리의 발이 흡표의 왼쪽 다리를 강타하면서 흡표가 비틀거렸지만 곧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놈, 죽고 싶구나. 흡표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고 덕파리의 몸이 허공으로 날아올랐지요. 으아! 덕파라. 혜령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흡표의 발길질이 그녀의 배를 강타했답니다. 겨우 이런 계집이 감히 백호를 죽이다니. 흡표가 혜령의 목을 다시 거머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썩은 감자 같은 놈아! 혜령아 씨를 내놓아라! 덕파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감자를 캐던 손놀림으로 흙을 파서 흡표의 눈을 향해 날렸지요. 흡표가 잠시 시야를 잃은 틈을 타 덕파리는 자신의 전신에 힘을 모았습니다. 으랴! 덕파리의 어깨가 산처럼 솟구쳤고 그의 주먹이 흡표의 턱을 강타했답니다. 이런 괴력이. 흡표가 휘청거리며 절벽 끝으로 밀려났지요. 내 놈, 설마 전설의 감자 신공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몸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갔답니다. 아이고,
혜령아 씨야, 다치신 데는 없소? 덕파리가 혜령을 끌어안자 혜령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이 바보야. 흑표의 약점을 어떻게 그걸 알았어? 혜령이 덕파리의 품에 안겨 흐느꼈답니다. 나는 그저 덕파리는 감자를 오래동안 캐서 다리 아픈 사람을 잘 알아본다. 덕파리 바보 아니다. 덕파리의 순박한 웃음에 혜령은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한편 흑표의 부하들은 절벽 끝을 바라보며 벌벌 떨었답니다. 두목님이 죽었다. 아이고, 이놈들아, 아직도 뭐하고 있는겨? 덕파리가 주먹을 치켜들자 도적대들이 하나둘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으악! 도망가자. 저런 괴물 같은 놈이 다 있냐? 허허, 이놈들도 참 겁이 많구만. 덕파리가 순박하게 웃자 혜령은 그의 팔을 꼭 붙잡았답니다. 숲속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자 혜령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석처럼 빛났지요. 덕파라 이 바보야. 오늘 네가 없었다면 아이고, 이쁜 혜령이 울면 덕파리도 운다. 어허, 뚝. 이 바보 같은 사람.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덕파리는 혜령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덕파리는 혜령이 안으면 기분이 좋다. 그런데 자꾸 밑이 꿈딱거리는데 아무튼 덕파리는 좋다. 이제 덕파리 혜령이와 행복하면 된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요.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덕팔내 감자밭이란 소문이 파다했답니다. 아이고, 저기 좀 보소. 덕파리 감자가 올해도 어째 이리 큰겨? 마을 안악들이 키득거렸지요. 덕파리 손에서 자란 건 다 크다 카네. 덕파리도 장사고 감자도 장사고. 으랴차! 덕파리는 여전히 힘차게 감자를 캐고 있었답니다. 여보, 점심 먹으러 들어오세요. 혜령의 부름소리에 덕파리는 해맑게 웃으며 달려갔지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부르시는데 어찌 안 가겠소? 덕파리가 달려가다 또 넘어질 뻔했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도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밉지가 않았지요. 여보, 조심히 다니시라니까요. 혜령은 한숨을 쉬면서도 덕파리의 옷자락을 털어주었지요. 그녀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와 있었답니다. 아이고, 아가도 아빠처럼 일이 활발하단께. 덕파리는 혜령의 배를 어루만지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우리 아들내미 태어나면 내가 감자밭에서. 아이고, 딸이면 어쩌려고? 혜령이 웃으며 말했지요. 아이고, 딸이면 더 좋지라. 각시처럼 예쁘고 씩씩하면 더 좋지라.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옆집 할멈은 아이고, 저 바보. 덕파리가 저리 복이 많다니. 하며 혀를 찼지만 마을 사람들은 덕파리네 가족을 진심으로 아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봄날이 왔습니다. 이제 덕파리네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답니다. 아빠, 이 감자는 어째서 이리 큰겨? 덕순이가 주먹만한 감자를 들고 물었지요. 허허, 그건 말이다. 아빠의 사랑이 듬뿍 들어가서 그렇지. 덕파리가 말하며 일어서다 또 문지방에 발이 걸려 넘어졌답니다. 아이고, 당신도 참. 혜령이 한숨을 쉬며 웃자 옆에서 막내 영득이가 아빠 바보! 하며 깔깔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보, 감자 닦는 거 좀 도와주시라요. 오늘은 감자전을 부쳐야 하는디. 알았소, 마누라. 덕파리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지요. 혜령이 옆에 앉아 감자를 닦으며 수줍게 웃는 모습이 여전히 첫날처럼 설레었지요. 아빠, 나도 감자 닦을래. 덕순이가 따라와 앉았고 영득이도 나도. 하며 달려들었지요. 아이고, 이것들. 감자가 더러워지겠구만. 혜령이 투덜거리면서도 아이들의 서툰 솜씨를 지켜봐 주었답니다. 저녁이 되자 감자전 냄새가 온 마을에 퍼졌지요. 아이고, 덕할래 집에서 또 맛있는 냄새가 나는구만. 이웃집 할멈이 킁킁거리며 고개를 내밀었답니다. 밤하늘의 별도 달도 덕파리네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바보 덕파리와 도적 두목 혜령의 달콤한 사랑 이야기는 끝이 났지요. 등의 명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덩굴나무 끝에 피어난 밝은 구슬이라는 뜻으로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에서 빛나는 진주 같은 가치를 발견한다는 의미로 세상 사람들은 덕파리를 바보라 불렀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과 진정한 사랑은 어떤 무술과 권력보다도 강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을 감자꾼 덕파리와 도적 두목 혜령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